신도시에서는 이게 뜨면 상권이 뜨는 겁니다. 9개 신도시 메뉴별 증감 분석. 데이터 상권 분석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신도시에서는 무슨 아이템이 유망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 발달한 상권들에 비해 신도시 상권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신도시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주거지를 뜻하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 아니기도 하죠. 외부 유입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박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신도시 창업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이유는 0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권은 100개 가게가 있으면 연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가게가 바뀌는데 이미 형성된 상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울릴 만한 업종이 뻔하거든요. 기존에 어떤 장사를 했는지 나간 자리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사실 나간 자리에 들어갈 업종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상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중학교 처음 올라갈 때 어떤 친구들로 반이 구성될지 모르는 상태와 비슷하죠. 그러니 월세가 싸서 상업시설 분양은 받았는데 무슨 아이템을 해야 할지 모르니 데이터 분석 의뢰가 많은 겁니다. 그럼 질문받은 저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직 입주도 안 된 신도시에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 추천하는 것은 사기라고 말합니다. 도 아니면 뭐인데 대부분 도로 끝난다고 하죠. 그러면 이미 형성된 다른 신도시 상권들을 분석해서 아이템을 추천해달라고 다시 질문이 오는데 결정적으로 신도시는 유형화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까지 서로 비슷하다고 얘기할 만한 신도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1기 신도시였던 일산과 분당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중동이나 삼본, 평촌이 비슷할까요? 어떤 사람은 학군이 좋다는 공통점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학군이 좋은 것과 상권에서 잘 되는 아이템이 비슷할 거라는 가정은 거리가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인 판교, 동탄, 한강, 운정, 광교는 어떤가요? 양주, 위례, 고덕, 검단, 아산이나 도안은 또 어떻고요? 이 중에 비슷한 양상으로 발달하는 신도시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1기 신도시가 발달했던 것과 비슷하게 따라가는 2기 신도시가 있을까요? 그럼 3기는 2기 신도시의 발달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날까요? 결론은 아직 그런 유사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무 데이터도 발생하지 않은 입주 전 단계에서는 어디와 비슷할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신도시 상권의 표본이 너무 적습니다. 비슷한 걸 찾기 위해서는 많은 표본들 중에 비슷한 상권을 찾아봐야 하는데 신도시 상권 전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도시 입주민들이 각각의 신도시로 이주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다 다른 게 원인입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고 또 가구의 생애 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로 통근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주변에 발달한 지역 없이 아파트만 들어선 신도시는 분양가가 낮죠. 그러면 낮은 가격에 맞춰 경제 여력이 낮은 신혼부부나 영유아 가정이 입주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를 둔 가족 단위 고객이 갈 만한 아이템이 유망합니다. 서울 근교에 비싼 분양가를 가진, 다시 말해 일반적인 젊은 부부나 영유아 자녀 가정이 엄두를 내기에 비싼 아파트 단지에는 중고등학생 이상 혹은 성인 자녀를 둔 가구 혹은 중장년층 부부 세대가 입주합니다. 당연히 유망한 아이템이 다르겠죠. 업태도 달라야 할 거고요. 이렇게 신도시의 위치, 아파트의 가격, 그에 따른 소득 수준과 직업군, 입주민의 연령대, 관심사 이런 것들이 모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신도시를 묶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특정 신도시가 발달했던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또 다른 신도시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모든 신도시가 특수하고 개별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었다면 이 주제를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지난 편에서 3박 4일간 전국 주요 상권별 메뉴 분석 작업을 마쳤다고 얘기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신도시가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물만 있는 상태에서는 알 수 없지만 입주가 되고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점점 윤곽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때는 의미가 없다고요. 신도시 상권이 자리 잡는데 평균 10년 정도 걸립니다.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 상권의 성격이 규정되기까지 변동기가 10년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가게 주인이 3, 4번 정도 바뀌고요. 프랜차이즈도 예외가 아니고 안정적이라고 분류되는 편의점, 제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상권은 1, 2년 지난 후에도 여전히 형성 중이라는 거죠. 물론 초기보다 보증금 월세는 올라 있겠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신도시는 자리 잡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 이 신도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생애 주기를 파악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장사할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상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때 이 아이템들의 매출 증감을 파악하면 상권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검증을 해봐야겠죠. 1기 신도시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가능한 2기 신도시 9개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시점은 24년 1분기 대비 25년 1분기 주요 외식 메뉴 350개가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주요 외식 메뉴 합산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신도시 상권은 마산동, 김포 한강 신도시였고요. 이어서 파주 운정 6동, 시흥 백옷 2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 검단 아라동과 양주 옥정 2동, 송파 위례동, 하남 미사 1동까지는 보합세를 보였고 평택 고덕동과 화성 동탄 2기, 동탄 7동 상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상권의 증감을 결정한 대표적인 아이템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메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삼겹살이 늘고 있는 지역은 전체 상권도 성장했고 삼겹살이 감소한 지역은 상권도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도시 상권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려면 삼겹살 판매액과 판매량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삼겹살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가장 많은 외식비를 지출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애용하고 상권 유형에 관계없이 골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빅맥 지수, 스타벅스 지수처럼 상권의 생애 주기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일반화된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 갈비인데요. 삼겹살이나 갈비나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지만 삼겹살이 잘 되는데 갈비는 안 되거나 갈비는 잘 되는데 삼겹살은 안 되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갈비는 삼겹살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고객의 의미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업지보다 조금 더 주거지 성권의 의미를 갖는데요. 하남 미사라든지 화성 동탄 이 신도시는 갈비는 증가했는데 삼겹살은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보다 주거지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세 번째 아이템은 소고기 구이입니다. 소고기 구이의 의미는 아무래도 비싼 메뉴다 보니 소득 수준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삼겹살보다 고객층의 평균 연령대가 더 높은 특징이 있는데요. 위례 옥정에서는 증가하고 백옷, 운정, 고덕에서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생선회인데요. 소고기 구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대표적인 연령층의 변화와 남성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생선회가 증가하는 신도시는 40대부터 60대까지 남성 고객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한강, 백옷, 검단, 미사, 동탄 이 신도시에서는 증가했고 운정, 옥정에서는 감소했네요. 다섯 번째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는 낮의 활성도와 유동성을 의미하는데요. 삼겹살부터 생선회까지는 저녁 메뉴이고 주류와 관련되지만 아메리카노는 주류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센스 있는 분들이라면 벌써 아시겠죠? 아메리카노가 증가하는 지역은 병원, 분식, 패스트푸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점심 식사 메뉴가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다만
아메리카노가 증가한다고 저녁은 반대로 안 될 거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요. 한강 신도시는 증가하고 있는데 미사와 동탄 2 신도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5가지 아이템은 신도시 성격과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었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6번째 아이템은 샤브샤브입니다. 생선회가 중장년 남성층을 의미한다면 샤브샤브는 여성층을 의미합니다. 다만 샤브샤브는 상권의 흥망보다는 아이템의 유행 주기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샤브샤브가 증가한다고 해서 전체 여성 고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옷, 검단, 옥정에서는 증가하고 운정, 미사, 고덕, 동탄 2 신도시는 감소했습니다. 샤브샤브와 유사하게 여성층의 강세를 나타내지만 보다 연령층이 낮은 마라탕 메뉴도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마라탕은 배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보다는 주거지 특징을 읽을 수 있죠. 마라탕이 늘어나는 지역은 젊은 여성 고객 수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치킨과 족발인데요. 치킨과 족발이 늘어나는 것은 상권으로서의 의미는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겹살과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치킨과 족발은 대표적인 배달 음식입니다. 매장에서 먹는 경우보다 집에서 먹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매장의 활성도, 나아가 상권의 활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족발집 옆에 삼겹살집이 있으면 족발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삼겹살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치킨, 족발, 중국집 같은 업종이 많아지면 상권의 약세를 예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상권의 활성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아이템이 곱창과 닭갈비입니다. 이 아이템들은 상업적인 성격이 강해서 신도시 상권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만약 증가하고 있다면 그 매장 주변으로는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양식이나 초밥, 쌀국수가 늘어나면 상권 형성도가 높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의미가 있고 한식, 국밥 메뉴와 베이커리가 늘어나면 상권의 구색이 탄탄해져서 종일 상권이 된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 메뉴들은 상권의 생애 주기를 반영할 정도로 흥망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정리를 해보죠. 첫째, 각 아이템마다 상권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어 증가와 감소 추세를 보고 무언가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면 삼겹살은 상권의 전체 흥망, 생선회는 중장년 남성, 샤브샤브와 마라탕은 여성, 아메리카노는 낮의 활성화, 치킨과 족발은 상업지보다 주거지 강세를 의미한다는 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아이템이 늘고 있다면 그 아이템과 연관된 업종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예를 들어 갈비가 늘고 있다면 가족 단위 외식 고객이 많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외로 짜장면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샤브샤브가 잘 되는 지역에서는 양식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템 간의 상관도 분석이 곧 창업이나 업종 변경을 위한 추천 근거가 됩니다. 셋째, 가격의 아이템이 어떤 의미인지도 대략 이해했고 연관성을 생각해서 창업하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해했는데 이 상권에서 이 아이템들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숙제인데요. 당연히 발품도 팔아야 하지만 검색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더 외식이라고 검색하면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쓰시라고 나침반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역별로 최근에는 어떤 아이템이 늘었고 줄었는지 누구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결국 보기 귀찮고 가입하기 귀찮아서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 귀찮아서 안 쓰실 거면 더 이상 뭐가 유행인지 뭐가 적합한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벌고 싶고 위험은 피하고 싶은데 분석하기도 공부하기도 귀찮은 분들까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떠먹여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각각의 아이템이 의미하는 바나 연관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좀 더 숙지와 연습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 과정에서의 질문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나, 알림 둘. 설정